이번 시간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법률 사안들을 살펴보는 법률 이야기 시간입니다. 최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가 119 구조 요청이 거절되는 사례에 대해 이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119 구조대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 전화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사안이 네. 기억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청취자분들 들어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혼자 사는 분의 사연이에요. 자신이 기르던 애완동물이 있는데 휴가에 맞춰서 해외여행 일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애완동물을 집에 남겨놓고 떠나게 됐습니다. 네. 사료는 또 자동 배식으로 해놓고 요즘은 또 집 내부 CCTV 설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 스마트폰으로 내부를 또 볼 수도 있어가지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네. 돌아오는 비행 일정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비행기가 연착이 돼서 이틀가량을 늦게 돌아오게 됐는데 귀국 후에 급히 집에 돌아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집에 스마트 키가 고장나가지고 네. 열리지가 않는 것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방전돼 있어요. 급하잖아요. 네. 내부를 보니까 애완동물은 밥도 못 먹고 힘들어하고 있고 집도 난장판이고 급한 마음에 119를 요청했는데 출동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될 것 네.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그 열쇠업자를 불러서 해결하게 했는데 네. 자신이 이제 정신적 충격을 이제 받았는데 뭐 책임을 물을 수 없냐 뭐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하던가 아니면 열쇠 쪽에 연락을 해서 본인이 해결해야지 왜 이걸 119에 출동 요청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119로 전화하면 문 정도는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뭐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네, 단순 문 개방의 경우에는 119 구조대원이 구급 요청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상담자 경우에는 그 열쇠업자를 불러서 문을 열 수 있고 네. 이 상황은 뭐 집에 불 났거나 응급 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거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아니기 네. 때문에 당연히 저는 거절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 사례와 같이 애완동물 구조를 위해서 119로 전화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까? 동물의 단순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119가 또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애완동물 구조의 경우에도 애완동물이 즉각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주민들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사실은 119 출동 사안이지 네. 사실 다른 사안이면 119에 전화해도 출동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단지 그 주인이 없는 동물의 구조 요청 받았을 때는 119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있는 동물 구호단체에 연락하시면 더 연결을 해준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19의 출동 거절 사유 따로 뭐 정리된 규정이 있습니까? 예, 119 구조 인력이 그 시간상 인력상 한계가 있잖아요. 급한 네. 환자들 위주로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그게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자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단순 문 개방의 요청을 받은 경우 네.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단순 안전 조치, 장애물의 단순 제거 요청, 동물의 단순 처리, 포획, 구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리고 그 밖에 주민 생활 불편해서 차원의 민원, 구조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절할 수 있고 법률에 지금 규정돼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환자인데도 비응급 환자면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119 전화해 보면 환자 상태를 좀 묻거든요. 네. 응급이 아니면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 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호흡곤란은 감기라도 좀 출동을 해주고요. 네. 혈압 등 생체 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네.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 근데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외상, 상처가 있으면 술에 취해 사함은 해주고요. 네. 또 만성질환자인데 검진 또는 입원 목적으로 119를 부르면 또 안 해줍니다. 네. 그리고 열상 또는 청가상, 베거나 약간 그 긁힌 상처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환자, 이게 단순한 예상 환자라고 예, 볼 수 그리고 있겠네요. 그것도 병원간 이송, 네. 그 집으로 이송 요청자. 근데 의사가 동승한 응급 환자의 병원간 이송은 허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래서 20조에 구조 구급 요청의 거절 사유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는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유로 구조나 출동 요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걸 이렇게 법률로 이제 규정을 해둔 거겠죠. 그래서 거절을 했을 때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국가가 의무를 다하느냐 다하지 않느냐 하니까 네. 법에 분명히 이제 사실 적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술에 취한 사람의 경우에는 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만 출동한다. 예. 근데 대체적으로 또 뭐 술 취한 사람이 있으면 뭐 구조 119에 구조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나 봅니다. 예.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가상의 사례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가던 A씨가 술에 취해 인도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발견했어요. 흔들어서 깨워보려고 했는데 정신을 잃은 상태예요. 근데 어디서 넘어진 건지 행인의 다리에서 피가 계속 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구조 요청하면 출동할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앞서 이제 그 규정에 따르면은 지속적인 출혈이 있으니까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119가 출동해서 구급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한 사람은 구조를 안 할 수 있는데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네. 외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니까 이 경우에는 구조를 요청하면 119에서 그 얘기를 듣고 요건에 맞잖아요. 출동해서 구조를 해줍니다. 대개 이제 술 취한 분들은 주치객들, 경찰들하고 뭐 충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걸 보면 경찰분들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아예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닌데 만취해서 위험해 보이는 경우에는 차라리 112 경찰에 전화하면 경찰관이 출동해서 주치자를 잠시 파출소에 그 유치장 같은데 옆에다가 이제 살짝 앉혀놓거나 네. 술이 깰 때까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처벌이 아니라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어서 119에 도움이 닿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횡설수설하고 위험해 보인다 싶으면 경찰에 연락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날이 추워서 또 예. 안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경찰분들이나 119가 매번 이런 경우에 이제 출동을 한다라면 그것도 행정력 낭비일 것 예, 같습니다. 상당히 낭비가 되겠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술이 많이 취하지 않도록 마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술 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규정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119에는 이제 무조건 구조 요청을 할 게 아니라 그 사안의 좀 경중을 살펴봐서 신고를 해야겠네요. 예, 시행령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유가 구급 요청을 거부당할 수 있는데요. 네. 아마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조치라고 보입니다. 다만 그 바람에 흔들리는 간판을 제거하는 거나 단순 장애물이 아니죠. 네. 멧돼지, 뱀, 벌집 등을 제거하는 일,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출동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구조 요청자지만 네. 그 시행령이 있습니다.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구급 대상자지만 거절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구조를 하러 갔는데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도 좀 예, 자신이 위급한 병에 걸렸지만 네. 폭력을 행사해버리면 네. 119 구급대원은 구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19 구급 때는 정말 우리들의 일상의 생활에서 정말 긴급한 상황, 이급 상황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 존중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사안에서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네. 119가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거절한 것이어서 따로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중앙소방본부는 그 119의 비긴급 상황 출동에선 좀 줄이고 인명구조에 집중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니까 꼭 도움이 필요한 곳에 119가 출동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이제 좀 불편한 것들은 신고를 안 하고 그런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긴급 상황을 위해서 119에 이제 신고는 좀 비워둘 필요가 있는 예, 거겠죠. 정말 긴급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분들이 그 구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전화를 계속 걸어버리면 응대를 또- 해야 되니까 또 그만한 신고 전화도 안 되는 예, 거죠. 행정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119 구조 요청이 거절되는 사례에 대해서 최대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